여러분 안녕하세요. 드디어 일희일비 3주차가 되었습니다. 13번째 시간이고요. 와, 벌써 우리가 13번째 지문을 보고 있어요. 차근차근 공부하다 보니까 꽤 많이 보게 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공부를 해나가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2024학년도 10월 고3 전국연합 문제 첫 번째 지문을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4번부터 7번까지 지문이고요. 먼저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합시다.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 고르는 거였고 일치불일치 문제니까 읽으면서 푸는 것이구나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너무 익숙하죠? 기억에 대한 이해, 기억이 나올 때 풀면 되겠구나. 적절하지 않은 거. 자, 보기 문제 언제 다 읽고 나서 풀면 되겠구나. 어휘 문제네요. A. 어휘가 나왔을 때 의미가 가장 가까운 거 풀면 되겠구나 생각하고 올라와서 문단 번호 매겨봅시다. 리튬이온 2차 전지 대표적인 활물질 전지를 충전할 때 3문단, 양극 활물질 4문단, 그리고 리튬 코발트 5문단.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최근에는 6문단 이렇게 되겠네요. 총 6개의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문단부터 내용을 읽어봤더니 바로 근거가 나와요. 쭉 읽으면서 그림도 살펴보고 하면서 이해를 하면서 봤습니다. 봤더니 활물질이란이라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에 내용이 있습니다. 활물질이란 충방전 시 양극과 음극에서 화학적으로 반응하여 전기 에너지 저장과 방출에 관여하는 물질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네요. 요게 4번에 3번의 근거가 되겠죠. 4번에 3번 활물질은 전기의 충방정시 어떻다? 양극과 음극에서 화학 반응을 한다. 화학적인 반응을 한다. 라는 얘기가 나와 있죠. 4번에 3번 활물질은 이렇게 화학 반응을 하는 것이다. 지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문단에 바로 기억이 나오네요. 층상구조의 리튬 금속 산화물이라고 해서 이 문단에서 두 번째 줄 대표적인 활물질로 양극에 쓰이는 거래요. 얘는 양극. 양극에 쓰이는 층상구조의 리튬 금속 산화물이라는 게 나왔으니까 기억의 요 내용을 써주셔야겠죠. 어쨌든 플러스 극에 쓰이는 아이고 층상구조 리튬 금속 산화물이구나. 요런 얘기를 하고 있구나라고 써주셔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기억이 나와버렸잖아요. 그럼 5번에 이 기억의 힌트도 어디 있겠어요? 이 문단에 나오겠죠.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4번과 5번 모두 읽으면서 풀어야겠죠. 이 문단을 읽으면서는 4번, 5번 둘 다 판단하면서 풀어야겠네요. 그 생각을 하면서 내용 이 문단을 쭉 읽었습니다. 자, 읽고 나서 4, 5번 모두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그렇게 봤더니 이런 말이 나오네요. 고체 화합물이란 단어가 나오죠. 이게 5번에 2번에 해당하겠죠. 고체 화합물. 자, 5번에 2번. 고체로 된 화합물이죠. 전지의 양극. 아까 양극이라고 했잖아요. 양극에서 사용된다. 맞는 설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이어서 산소 이온들이 배운데요. 층을 이루고 산소 이온들의 층과 층 사이에 금속 이온층과 리튬 이온층이 교대로 있는 구조이다 라고 나와 있죠. 요게 5번에 1번 내용에 해당이 되겠네요. 즉 어떻다? 이온들의 층이 있다는 거잖아요. 금속 이온의 층, 산소 이온의 층과 층, 리튬 이온 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5번에 1번 이온들의 배열이 층과 층을 이루어 쌓여있는 구조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5번에 1번도 지울 수가 있네요. 이제는 어쩔 수 없어요. 4번과 5번 둘 다 읽으면서 풀어야겠습니다. 자, 3문단 내려가서 또 쭉 살펴봤습니다. 봤더니 첫 번째 줄에 충전할 때 층상구조의 리튬 금속 산화물에서 리튬 이온이 층 속에서 벗어나 따로 떨어지게 되는 탈리가 일어나고 방전될 때는 리튬 이온이 층 속에 삽입된다 라는 말이 나와 있죠. 이 말을 통해 5번 내용을 알 수가 있었네요. 즉 어떻게 된다? 방전될 때 여러분. 방전될 때는 층 속에 삽입이 되죠. 그리고 자, 충전할 때는 어떻게 돼요? 따로 떨어지게 되는 탈리가 일어나는 거죠. 충전할 때 따로 떨어지고 방전될 때 삽입됩니다. 5번에 5번 봅시다. 그런데 얘 반대로 설명했네요. 방전 시에 떨어지고 충전 시에 삽입된다라고 했죠. 완전히
반대로 설명했으니까 아하 5번이 틀렸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보시면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두 줄 더 내려가니까 리튬 이온이 모두 탄리될 때 단위 무게당 이동하는 전해량을 이론적으로 계산한 값이 양극 활물질의 이론 용량이다 라고 했네요. 자, 요거 5번에 3번에 나와 있네요. 5번에 3번 리튬 이온이 모두 탄리될 때, 완전히 탄리될 때겠죠? 완전히 떨어졌을 때를 전제해서 어떻게 해요? 이론적으로 계산을 한 값이 양극 활물질의 이론 용량이다. 즉 리튬 이온이 완전히 탄리되었을 때를 전제하여 이론 용량이 계산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지울 수가 있겠네요. 이제 4문단으로 내려가 봅시다. 자, 4문단을 쭉 읽으면서 갔더니 세 번째 줄 리튬 코발트 산화물이 양극 활물질로 가장 먼저 상용화되었다 라는 말이 나오네요. 자, 요거 4번에 5번에 근거가 되겠죠. 4번에 5번 리튬 코발트 산화물은 양극 활물질로 가장 먼저 상용화되었다. 그대로 나와 있죠. 4번에 5번 리튬 코발트 산화물은 양극 활물질로 가장 먼저 상용화되었다. 지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리튬 이온의 양에서 절반 이상의 리튬 이온이 빠져나가면 층을 이루고 있던 산소 이온이 기체로 배출되어 구조가 붕괴되기 때문에 여기 나오죠? 구조가 붕괴된다. 여기까지만 볼까요? 자, 요거 어디에 근거가 될까요? 이 내용은 4번에 2번에 근거가 되겠네요. 4번에 2번에 근거. 자, 지금 뭐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리튬 코발트 산화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리튬 코발트 산화물에서 리튬 이온의 양에서 절반 이상의 리튬 이온이 어떻게 돼요? 빠져나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구조가 붕괴됩니다. 절반 이상의 리튬 이온이 빠져나가면 구조가 붕괴되는 거죠. 자, 4번에 2번 가볼까요? 리튬 코발트 산화물의 리튬 이온의 양이 본래의 절반 넘게 유지되면 구조가 붕괴된다? 구조가 붕괴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리튬 이온의 양이 어떻게 돼요? 절반 이상의 리튬 이온이 빠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빠져나가야 구조가 붕괴되는 겁니다. 본래의 절반 넘게 유지되면 붕괴되는 게 아니죠. 본래의 절반 넘게 빠져나가면이죠. 빠져나가면.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자, 조금만 잘못 읽으면 헷갈릴 수 있어요. 요거. 그래서 답이 2번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 부분도 계속해서 볼까요? 자, 이어서 보시면은 이제 구조가 붕괴된다 부분부터 봐야 되거든요. 우리 여기 구조가 붕괴되기 때문에 리튬 이온의 삽입과 탄리가 반복되기 어려워진다라는 부분. 구조가 붕괴돼서 리튬 이온의 삽입과 탄리가 반복되기 어려워진다. 요게 5번에 4번의 근거가 돼요. 5번에 4번. 자, 이렇게 층상 구조가 붕괴되면요. 어떻게 돼요? 리튬 이온의 삽입과 탄리가 반복되기 어려워집니다. 여기 나오죠? 층상 구조가 붕괴되면 리튬 이온의 삽입과 탄리의 반복이 어려워진다. 맞는 설명이 되겠죠. 5번 나머지 다 지워졌으니까 확실히 5번이 답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4번은 몇 번 남았나요? 4번은 1번, 4번 남았네요. 1번, 4번. 요런 말이 나오겠구나 생각하고 5문단으로 내려갔더니 바로 첫 번째 줄에 나와요. 리튬 코발트 산화물이 고가이면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이 적은 문제가 있다라는 말이 등장을 하죠. 요게 4번에 4번 내용이 되겠네요. 4번에 4번 내용. 리튬 코발트 산화물은 어떻다고요?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이 적다라는 말을 하고 있죠. 즉 리튬 코발트 산화물은 이론 용량보다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이 적다라는 말이 나와 있죠. 4번을 지울 수가 있습니다. 쭉 읽었어요. 이제 근거를 찾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6문단으로 넘어갔습니다. 6문단에 넘어갔더니 나오고 라는 말이 먼저 등장을 했네요. 여기 나오고 A에 나온다. 자, 앞에 있는 것까지 봐야겠죠? 물질이 나오다예요.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봤더니 물질이 나오다입니다. 그러면은 요 A 부분에 한번 볼까요? A.
물질이 나오다. 물질이 나오다. 뭔가 여러분 물질이 생산되다? 물질이 나오다? 어떠한 물질이 생산되다. 이런 것 같아요. 생산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 주어와 서술어 빼고는 아무것도 없죠? 그럼 그렇게 봅시다. 좋은 제품이 나오다. 기사가 나오다. 녹물이 나오다. 그가 연극 무대에 나오다. 틀렸죠? 휴게소가 나오다. 4번 빼고 이제 생산되다를 넣어봅시다. 좋은 제품이 생산되다. 오, 말이 되네요. 기사가 생산되다. 녹물이 생산되다. 이상하죠? 휴게소가 생산되다. 이상합니다. 자, 물질이 나오는 것과 좋은 제품이 나오는 것. 요게 가장 맞는 것 같죠? 답은 7번에 1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줄 수가 있고요. 이제 다시 넘어와서 우리가 4번에 하나 근거를 못 찾은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이어서 등장을 할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니켈, 코발트, 망가니즈의 다른 금속인 알루미늄을 조합하여 큰 용량과 안전성을 갖춘 NCMA가 2차 전지에 활용되기 시작했다 라는 말이 나오죠. 요게 4번의 1번 근거가 되겠네요. 4번의 1번 니켈, 코발트, 망가니즈의 다른 금속을 조합해서 이렇게 보완한 양극 활물질이 등장하였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지을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4번도 풀렸어요. 자, 이제 남은 거 6번만 풀면 되겠네요. 6번. A사는 리튬 이온, 적절하지 않은 것까지 체크해주고 2차 전지를 생산하기 위해 양극 활물질로 리튬 코발트 산화물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리튬 코발트 산화물로 이렇게 세 가지 NCM 433, NCM 622, NCM 811 중 하나를 선정하기로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자, 바로 옆에 있는 오문단에 나와 있어요. 오문단. 그럼 오문단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빠르게 보는 거예요. NCN계 리튬 금속 산화물. 이거를 어떻게 보는지. 봤더니 얘는 순서대로 뭐예요? 니켈, 코발트, 망가니즈의 함량비로 구분되는 거죠. 그러니까 NCM523은 뭐다? 니켈이 50, 그리고 코발트가 20, 그 다음에 리튬이 30이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우리가 빠르게 읽고 나서 자, 본문에 오문단의 내용을 적용하면서 봐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자, A사의 전지가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면 이라고 했네요.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볼까요? 자, 안정성. 안정성은 망가니즈의 함량비를 늘리면 전지의 안정성이 높아진다라는 말이 여기 나오네요. 자, 그러면은 6번에 1번 내용. 망가니즈의 함량비를 늘리면 되겠죠. 전지의 안정성이 높아지려면. 그럼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면 M의 함량비가 높아지면 됩니다. 433, M, 622 중에서 뭘 선정할까요? 요걸 선정해야겠죠? 망가니즈의 함량비가 높아야 되니까. 그러면은 622는 선정되지 않겠군. 맞는 설명이 되겠죠? 자, 이렇게 고를 수가 있습니다. A사가 구매 비용보다 전지의 수명을 더 중요시한다면 이라고 했네요. 구매 비용보다 전지의 수명을 중요시한다. 여기 수명을 한번 찾아볼까요? 어떻게 했을 때? 전지의 수명. 자, 니켈의 높은 반응성 때문에 전지의 수명이 저하되기 쉽다라고 말하네요. 그럼 니켈이 많으면 전지의 수명성은 저하되겠네요. 6번에 2번 내용을 가지고 보면 되겠죠. 여기 봅시다. N이 니켈이죠. N4, N8이에요. 니켈이 높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수명성을 더 중요시하려면 니켈을 낮게 써야 됩니다. 그런데 811이 선정될까요? 그러면 이 말이 틀렸죠? 자, 수명을 더 중요시한다면 요게 선정되어야 되겠죠? 답이 2번이 되겠네요. 계속해서 볼까요? 구매 비용이 낮고 실제 사용 가능한 용량의 큰 양극 활물질이 필요하다면 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리튬 코발트 산화물은 고가예요. 그리고 실제 사용 가능 용량이 크다고 했는데 얘는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이 적어요. 그쵸? 그러면은 리튬 코발트 산화물을 선정할 필요가 없죠. 선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고가이면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이 적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요 내용, 우리가 아까 4번에 4번에 근거로 한 요 내용이 6번에 3번에 근거도 되겠죠. 자, 4번. A사가 전지의 안정성보다 양극 활물질의 실제 사용 용량을 더 중요시한다면 이라고 했네요. 전지의 안정성보다 실제 사용 용량 한번 볼까요? 전지의 사용량보다 실제 사용 용량. 전지 사용 조건이 같을 때 전지의 사용 시간이 길어진다. 이 부분이겠네요. 한 번 충전 시 전지의 사용 조건이 같을 때 전지의 사용 시간이 길어진다. 이 부분이겠죠? 그러면은 이게 뭐예요? 니켈 함량비가 높을수록이네요. 니켈 함량비가 높을수록 한 번 충전 시 전지의 사용 시간이 길어진다. 라고 보면 되겠네요. 이게 6번에 4번 내용이겠네요. 그럼 여러분, N의 비용이 커야 되죠. N. 두 개 중에 뭐가 선정돼요? 6기가 선정되는 게 맞겠죠? 이것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럼 N사가 한 번 충전 시 전지의 사용 시간이 가장 긴 것을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한 번 충전 시 사용 시간이 가장 긴 것을 최우선으로 고려. 자, 이것도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서 보시면 한 번 충전 시. 자, 얘는 또 어디 있을까? 한 번 충전 시. 아, 여기 있네요. 얘도 똑같네요. 한 번 충전 시. 아, 4번은 그냥 양극 활물질의 실제 사용 용량이니까 양극 활물질의 실제 사용 용량이니까 니켈 함량비가 높을수록 활물질의 실제 사용 용량이 늘어난다. 이 부분을 보셔야 되네요. 요걸 봐야 되네요. 요건 지웁시다. 활물질의 실제 사는 가용 용량이 늘어난다. 어쨌든 니켈 함량비가 높아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한 번 충전 시 전지의 사용 시간이 길어진다. 요 부분은 6번에 5번에 해당하네요. 6번에 5번, 6번에 5번에 해당하네요. 그렇게 해서 얘도 역시나 뭐가 커야 된다? 니켈 함량비가 높아야 되네요. 그래서 N 두 개 중에서 6, 8이면은 뭐가 선정돼요? 이게 선정되니까 6, 2는 선정되지 않겠군. 맞는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답이 2번이 됩니다. 여기 오문단의 내용을 쭉 보면은 답을 알 수가 있었어요. 과학 지문인데 지난 시간에 풀었던 지문보다 선생님은 요즘에는 조금 수월하게 좀 접근을 했던 것 같기는 합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도 즐겁게 비문학 지문으로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